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닛산의 SUV 패스파인더를 시승을 합니다. 닛산의 패스파인더는 미국 기준으로는 중형급 SUV고요. 국내 기준으로는 대형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전장이 5m가 넘으니까요. 닛산 패스파인더는 좀 이력을 보면은 좀 재밌는 게 있는데 1980여 년에 데뷔했을 때는 컴팩트 SUV였는데 그때는 보디온 프레임이었어요. 그러다가 2세대에서는 승용차 같이 유니보디로 바뀌고 3세대에서는 다시 프레임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좀 드문 경우죠. 그리고 4세대, 지금 보시는 이 4세대 2012년에 나온 모델은 다시 또 유니보디로 돌아갔어요.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보통 프레임에서 유니보디로 바뀌면 그냥 그대로 쭉 유니보디 가는데 패스파인더는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특이한 경우를 할 수 있겠죠. 전면은 전형적인 닛산의 얼굴이죠. 구형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지 않았지만 헤드램프나 전면의 이 프런트 엔드 쪽의 디자인을 개선을 해서 이미지를 쇄신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용 차답게 그릴 주변에 크롬을 되게 두텁게 된 게 눈에 띕니다. 패스파인더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미드 사이즈인데 국내 기준으로는 대형급이죠. 차체 사이즈가 5m가 넘어요. 비슷한 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랑 비교를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좀 작아요. 예를 들면 전장, 전폭, 전고 조금씩 더 낮은데 유일하게 그 휠 베이스는 패스파인더가 더 깁니다. 휠 베이스가 길면 아무래도 실내 공간에 더 유리하겠죠. 국내에서 판매되는 패스파인더는 플래티넘 트림 하나만 판매가 되고요. 4WD도 기본입니다. 리어 범퍼에도 크롬을 댄 게 눈에 띄고요. 토어 패키지도 있네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듀엘러 HP 스포트 AS, 사이즈는 235에 55R20입니다. 실내는 매우 화사한 분위기죠. 이 베이지색 가죽이랑 플라스틱이 보기에도 좋은데 좀 따스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좀 단점이라면 때가 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색깔은 좀 운전자가 좀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 패시아 디자인은 전형적인 닛산의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좀 스타일리시하게 꾸몄죠. 스포크를. 왼쪽에는 트릭 컴퓨터랑 그리고 오디오 볼륨, 음성 인식 전화, 그리고 오른쪽 스포크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이 패스파인더는 겉에서 보기에 의외로 좀 차가 납작하고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데 시트 포지션도 그래요. 의외로 시트 포지션이 좀 많이 낮게 내려가고 앉았을 때는 좀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 취향인데 그 허리 부분이 좀 깊숙하게 좀 더 많이 파이더라고요. 물론 요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이 차가 좀 벌써 이게 때가 타네요. 여기에 옆에 보면은 이 비록 시승차이긴 하지만 4,100km밖에 안 뛴 차인데 좀 때가 타죠. 그리고 이 발판은 지금 보기에는 좀 짧은데 실제로 발을 놓이면은 발이 아주 편하고요. 그리고 이 도어 포켓은 보기엔 작은데 딱 그 구역을 딱 두 개를 나눠서 병이나 다른 물건을 수납하기 되게 좋게 마련해 놨습니다. 유리는 앞에만 1열만 상하향 원터치고요. 운전대 왼쪽에는 ESC랑 그리고 운전대 열선, 트렁크, 토우 모드. 이 사이드 미러 접는 거는 이 시동을 끄고서 문을 잠그면 자동으로 접히는데 따로 버튼이 또 있고요. 그리고 패스파인더는 이 운전대도 전부 전동입니다. 텔레스코픽이랑 길이 조절이랑 위아래 조절이요.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전형적인 닛산의 스타일이죠.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장 측면에 있는 송풍구는 이렇게 원형으로 스타일리시하게 꾸몄는데, 그에 반해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모양도 다르고 좀 덜 예쁘죠. 보통 차들은 대부분 송풍구 앞에 있는 건 다 이렇게 통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이 버튼류, 요 디자인도 전형적인 닛산 스타일이고요.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얼마 전에 시승했던 어코드랑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 닛산은 이 다이얼도 특징인데, 요거 조금 좀 짧은 것 같아요. 이게 손으로 잘 좀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요 다이얼의 자체는 되게 예쁘죠.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세팅으로 들어가면 보통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뭐 요즘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렇게 메뉴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서라운드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차의 사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이제 오디오와, 그러니까 CD 플레이어와 공조 장치가 있는데, 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다른 거 다 좋은데 이 공조 장치 버튼이 조금 좀 위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아직 손이 잘 안 익었을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는 좀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12V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패스파인더는 이 컵홀더가 굉장히 둥그렇고, 이 주변에도 크롬을 둘러서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좀 깊은 편이에요. 요 사이즈의 이 컵이 거의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에는 4WD 버튼 다이얼이 있습니다. 2WD와 오토락, 그리고 HDC 기능이 여기서 컨트롤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차는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 이 패스파인더는 이 공간, 이 수납 공간 이런 걸 굉장히 잘 마련을 해뒀어요. 이거 이 센터 안냈을 때는 2단인데, 여기에 이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되게 네모 반듯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공간이 꽤 커갖고 캐논 70D 1813 렌즈 끼고도 공간이 남아요. 그리고 요 안에는 12V 하나 더 있네요. 이 안에. 그러니까 총 3개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USB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 글로브 박스는 굉장히 크게 열리는데, 약간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완전히 열면은 이 글로브 박스 덮개랑 시트랑 높이가 거의 같네요. 시트가 낮은 건지 글로브 박스 이 덮개가 내려오는 게 낮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글로브 박스도 굉장히 넉넉하고, 그리고 2층으로 돼 있어요. 계기판 디자인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단순한 편인데, 디자인은 약간 바뀌었습니다. 메뉴로는 운전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뉴가 보통 있는데, 이 메인 메뉴 선택할 때도 운전 지원 시스템, 트립 컴퓨터, 타이어 공기압, 4WD, 연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다 선택을 할 수 없어요. 하면은 4가지 항만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쪽에 있는 버튼은 트립 컴퓨터 리셋 버튼입니다. 이렇게 하면 0으로 세팅이 되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계기판 밝기 조절.
실내의 편의성은 다 좋은데 약간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 기어는 지금 피해 있거든요.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려고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안 열려요. 보통은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데, 그래서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나가려면은 이렇게 수동으로 한번 열어줘야 돼요. 요건 좀 약간 불편할 수 있겠네요. 닛산은 패스파인더를 가족을 위한 SUV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확실히 2열과 3열이 탑승객을 위해서 배려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일단 실내 공간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지금 2열 시트가 최대한 앞으로 슬라이딩을 시킨 건데, 이 상태에서 제가 앉으면은 앞 시트 사이로 주먹 하나가 꽉 끼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성인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성인이 앉으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슬라이딩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이제 3열에 따라서 탑승객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컵홀더가 일단 이 도어 트림에 여기에도 지금 하나가 있죠. 그리고 이 도어 포켓에도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도어 포켓에도. 그리고 거기다가 이 암레스트에도 또 두 개가 있으니까 지금 이 2열에만 컵홀더가 하나 둘 셋, 와, 8개가 있는 거네요. 지금은 2열 시트를 최대한 뒤쪽으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앉으면은 주먹이 3개 들어가요. 앞 시트 사이에.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약간 특징이 보통 2열 시트가 보통 높은 건 당연한데 1열 시트보다 패스파인더는 조금 더 두드러지게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앉으면 좀 껑충합니다. 3열도 굉장히 드나들기가 쉬운 게 요 레버를 이렇게 한 번만 젖혀서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접히고 밀면은 이 정도로 큰 공간이 생깁니다. 2열 유리는 원터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끝까지 내린 건데 유리의 면적이 좀 워낙 크다 보니까 다 내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패스파인더는 리모컨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3열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의 트렁크 용량은 453리터고요. 그러니까 중형 세단 정도 되는 거죠, 트렁크가. 그리고 2열 시트, 3열 시트를 접으면은 1200에서 1353. 그리고 전부 다 시트를 전부 다 접으면은 2259리터 정도 됩니다. 익스플로러보다 약간씩 조금 작은데 그래도 엄청나게 큰 공간이죠. 이 트렁크의 경우 이 바닥에도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꽤나 이게 쓸모 있는 공간 같고, 그리고 이쪽에 CA 볼트가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3열은 아주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큰 공간이 생기는 거죠. 지금처럼 2열과 3열을 모두 접으면은 이렇게 완전히 큰 공간이 나오는데, 뭐 약간 경사는 져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풀플랫은 아닌데 이 정도면 뭐 레저 생활할 때 2명이 잘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 3열 시트도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이 돼요. 뭐 각도 조절 폭이 크진 않지만 3열 시트 자체가 각도 조절이 되는 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열 승객을 위해서 이 뒤에도 컵홀더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죠. 이 패스파인더는 3열 승객까지 개방감을 누릴 수 있는 파노라믹 루프도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1열의 앞에 썬루프는 좀 면적이 작은 편이고요. 덮개는 수동입니다. 반면에 이 뒤쪽의 파노라믹 루프는 덮개가 자동이고요. 3열 거의 끝까지 쫙 뻗어 있죠. 3열의 승객도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패스파인더에는 3.5L V6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최고 출력은 263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3.2kgm입니다. 승용차에 탑재되는 3.5L 다른 닛산 엔진에 비해서
출력이 좀 낮은 편인데 이건 아무래도 차체가 무거운 특성을 감안해서 세팅한 것 같습니다. 이 패스파인더는 방음에 신경을 참 많이 쓴 것 같아요. 한 예로 지금 공회전에서는 엔진 소리가 진짜 작게 들려요. 아주 작게. 귀를 좀 가까이 대야지 그 엔진 소리가 조금 들릴까 말까? 이 전체적인 방음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공회전에서 들어오는 엔진 소리도 적지만 주행할 때 바닥 소음이라든가 그 풍절음 있죠. 바람 소리도 상당히 적게 들어와요. 그리고 바람 소리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할 때도 좀 일정하게 들리고요. 그냥 특정 부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휘바람 소리라고 하죠. 그런 소리가 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장점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속도가 90 정도인데 회전수가 지금 1500rpm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효율이 되게 좋은 거죠. 효율 좋게 기어비를 낮춘 거죠. 그리고 반면에 가속 페달을 약간만 좀 더 밟으면은 금세 이 기어가 낮아지면서 좀 더 금방 민감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 가속 성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 무게가, 그러니까 차체 무게가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이게 이 차가 2.1톤인데 그런 차체 무게가 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가속력이 좋은 것 같아요. 저속에서부터 확 하고 치고 나가는 맛이 있고요. 그리고 고속까지 이렇게 고회전까지 꾸준하게 밀고 올라갑니다. 이 엔진의 힘이나 이 차체의 안정성을 보면은 좀 최고 속도가 좀 더 일찍 걸리는 게 아닌가 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들 정도로 주행 안정성이나 엔진 힘이 충분해요. 이 CVT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회사랑 좀 다른 게, 보통 아시는 것처럼 CVT는 급가속을 할 때 회전수 딱 고정이 되면서 가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패스파인더의 CVT는 가속을 하면은 최대 RPM을 6500rpm까지 쓰면서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속이 됩니다. 확실히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운전자들이 CVT 차를 운전할 때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회전수가 고정이 되니까. 근데 그런 이질감이 확실히 적고, 그리고 좀 더 스포티한 맛을 느낄 수 있게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요런 지금 이 CVT 세팅은 최근에 나온 다른 닛산 차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확실히 이 자트코 CVT가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예전부터 닛산이 3리터 이상의 가솔린 엔진에도 CVT를 쓰기 시작했는데, 거의 처음으로. 지금도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CVT의 세팅이나 완성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패스파인더는 이 승차감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네요. 느낌이 이 댐퍼의 용량이나 이런 게 좀 차체 크기에 맞게 아주 충분하게 확보가 됐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미국 시장용 차는 출렁거림이 많다, 상하 바운스도 크고. 근데 그런 트렌드가 좀 바뀐 지가 꽤 됐거든요. 이 패스파인더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지금 댐핑은 부드러운데 이 보디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노면이 좋은 곳은 물론이고, 좀 이렇게 거친 노면을 지날 때도 보디 컨트롤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도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차체의 움직임이 크지가 않아서 이러면서 승차감에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닌데, 아까 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 차가, 그러니까 이 타이어가 좀 뭐라 그럴까, 배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른路面 달릴 때와 상대적으로 비교시 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쪽 바퀴에 좀 접지력이 떨어진, 이렇게 헛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른路面이랑 비교했을 때 이 타이어 배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4WD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세 가지가 있어요. 2WD, 오토, 그리고 록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2WD는 말 그대로 앞바퀴 굴리로만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는 엔진의 힘이 전달이 안 돼요. 지금처럼 천천히 달릴 때는 물론이고 지금 제가 지금 2W 달리고 있는데 2W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급가속을 해도 엔진의 뒤로는 힘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지금 앞바퀴로만 달리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오토 모드로 바뀌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뒤로도 엔진의 힘이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이 오토 모드라고 해서 뒤로 많이 전달이 되는 건 아니고 사실상 오토 모드에서도 거의 앞바퀴로만 가요. 예를 들면은 정차 중에 이제 출발할 때 그때만 좀 뒤로 가고 엔진의 힘이 전달이 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거의 앞바퀴로만 엔진의 힘이 전달이 됩니다. 지금처럼 지금 오토 모드에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후륜, 그러니까 뒤로 힘이 조금 전달이 아주 이 막대 그래프 보면 조금 전달이 되는데 이조차도 한 110이 넘어가면은 동력이 끊겨요. 그러니까 사실상 앞바퀴 굴리로만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를 주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겨울에 아주 미끄러운 노면이나 험로가 아닌 이상 굳이 오토 모드로 다닐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괜히 쓸데없이 연료만 먹고 아예 2WD로 고정을 하고 다녀도 뭐 성능이 주행 성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록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딱 50대 50으로 엔진의 힘이 딱 동력 전달이 배분이 딱 고정이 돼요. 지금 주행 중에는 바꿀 수가 없고요. 정차한 후에만 록 기능이 됩니다. 아무래도 3.5L 엔진이고 차체 무게가 있다 보니까 특히 또 가솔린이죠. 그러니까 연비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빨리 달리거나 뭐 속도가 높으면은 팍팍 줍니다. 반면에 이 정속 주행을 하면 또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와요. 지금 시속 90으로 크루즈 컨트롤 맞추고 주행을 하면은 연비가 보통 리터당 15km 내외로 나오거든요. 확실히 이 CVT 덕을 보는 것 같고 110으로 올리면 한 12 내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90과 110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패스파인더를 어제 오늘 타봤는데요. 타보니까 장점이 참 많은 차 같아요. 패스파인더의 가장 큰 장점을 들자면 확실히 2열과 3열의 공간과 편의성이 있겠네요. 2, 3열의 그 공간이 참 좋아요. 특히 2열의 슬라이딩 폭이 2열 시트 슬라이딩 폭이 커서 3열 승객의 탑승 유무에 따라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3열의 경우 단순히 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인도 물론 성인이 타게 되면은 2열 승객과 무릎 공간을 좀 나눠 가져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공간은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3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꽤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질감 같은 경우에 이 CVT의 덕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이 CVT 덕분에 이 주행 질감도 좋고 정속 주행하면 연비도 괜찮게 나오고 가속 성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주행 성능에서는 딱히 흠잡을 게 없어요. 정수성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이제 자잘한 뭐 단점을 꼽자면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안에 이제 메뉴가 별로 없는 거, 그리고 뭐 특별히 없네요. 생각나는 단점이 아무래도 이 배기량이 3.5L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연비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요즘에 가솔린 가격이 싸니까 뭐 가솔린 SUV들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이 7인승 5천만원대 초반의 7인승 SUV를 찾으신다면 선택의 폭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5천만원에서 5천만원 중반대 이 가격대의 7인승 가솔린 SUV를 구입을 생각을 하신다면 패스파인더도 빠질 수 없는 모델이 될 것 같네요.